요즘에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던 FTX의 거래소 사건은 뭐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알고 있잖아요. FTX에서 거래를 했는데 믿을만한 거래소를 좀 추천해달라고. 아무래도 이제 FTX 거래소가 없어졌으니까 아마 거래를 하시던 분들이 다른 거래소로 옮기고 싶은데 믿을만한 거래소가 어디 있냐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한번 뒤통수를 맞으면 웬만큼 이제 다른 거래소를 좀 신뢰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예전에도 한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구글에서 코인마켓캡이라고 쳐보세요. 이거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코인 거래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코인마켓캡. 코인마켓캡이라고 치면 맨 위에 코인마켓캡 사이트가 나와요. 이제 웬만한 이제 코인들과 시세와 뭐 이런 것들을 순위를 매겨서 보여주는 사이트거든요. 맨 위에 부분에 보시면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스팟이 있고 파생상품이 있어요. 스팟은 현물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생상품은 선물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현물, 선물 거래소 순위를 보는데 파생상품을 눌러보면 현재 이제 거래소 순위가 나와요. 각 거래소별 수수료 할인 링크는 방송 하단에 더보기와 댓글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위는 바이낸스겠죠. 바이낸스가 1위입니다. OKX가 2위고요. 3위가 이제 바이빗. 제가 이제 주로 바이빗을 많이 사용하죠. 항상 바이빗만 사용해요. 이 순위 안에 들어가는 10대 거래소 있잖아요. 10대 거래소나 아니면 사실 20대 거래소까지는 거의 다 믿을만한 거래소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상위 10대 거래소는 웬만하면 이제 거의 옛날부터 존재하던 유명한 거래소예요. 크라켓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인베이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생상품 거래소죠. 선물 거래도 같이 하지만 선물 거래도 같이 진행을 하는 이제 거래소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근데 왜 OKX는 얘기를 안 하냐 그러면, 추천을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바이빗이에요. 너가 쓰니까 바이빗을 추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바이낸스가 더 좋으면 바이낸스를 쓰겠죠. 저도. 와, 바이낸스를 안 쓰고 왜 바이빗을 쓰냐라고 한다 그러면 친화적이라고 얘기할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거래소가 한국한테 얼마나 친화적이고 서비스적인 면을 갖추고 있냐 없냐를 조금 따져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죠. 예를 들어서 FTX 이번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어볼 데가 없는, 질문을 해서 답을 받을 수가 없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 질문을 해야 되고 영어로 얘기해야 되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인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한국 상담은 조금 힘들어요. 가장 큰 거래소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친화적이지 않은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한국에서 엄청 친화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얘네들은요. 우리나라를 좀 배신했던 이력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CS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CS 있잖아요. 한국 CS에서 조금 편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쓰기에 편해야 되는데 쓰기에 조금 많이 복잡하고 어렵게 조금 되어 있어요. 워낙에 종목도 많고 거래 방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편의성 있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은 떨어져요. 1위라서 거래량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고 그런 곳이지만, 종목 같은 경우도 233개가 있죠. 이런 것처럼 웬만한 알트코인은 다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약간 인터페이스적이나 한국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런 편의성에서는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좀 보여요. 좋긴 하지만, 당연히 전 세계 1위긴 하지만 약간 그런 문제고요. OKX도 왜 여러분들 추천 안 하냐면 중국인들한테 편향되어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상담도 그렇고 한국말로 써있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차라리 OKX를 거의 안 써요. 여러분들이 많은 트레이더들 볼 때 OKX 쓰시는 분들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중화권에서는 OKX를 상당히 많이 써요. 중화권의 친화적인 거래소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래량이 좋지만 사용하라고 추천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이빗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쓰고 있어서가 아니고 친화적이라서 그래요. 약간 한국 사람들한테 좀 많이 친화적입니다. CS 상담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한국 상담원이 따로 있었을 정도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국 상담원은 없지만 한글로 상담을 요청을 해도 답장이 한글로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친화적인 거래소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른다. 물론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영어를 다 할 줄 알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난 영어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상담을 요청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상대방이 야 너네 영어로 다시 보내 이런 메일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되도록이면 내가 한 질문들을 어느 정도는 걔네가 한국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한국 담당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읽고 좀 우리한테 답을 해줄 때 한국말로 답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친화적이라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MEXC라는 거래소가 있긴 한데,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업비트 때문에, 업비트와 연계가 안 돼 있어요. 돈을 입금하고 출금할 때 업비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해외 금융 계좌가 있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딱히 추천하기가 좀 힘듭니다. MEXC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업비트 트래블룰이죠. 업비트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 거래소 돈을 들어오는 걸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이 업비트에 만약에 공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돈을 받으려면 내가 여기서 돈을 10억을 벌어도 업비트로 우리나라 돈을 가져오려면 업비트에서 인정한 거래소죠. 업비트가 인정한 거래소가 요렇게 해요. 바이낸스, OKX, 바이빗,
비트겟. 요렇게만 지금 또 업데이트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요 4개 거래소만 주로 업비트에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고 출금하는 걸 허용하는 거래소라고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OKX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권의 이제 친화적인 거래소라서 약간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1위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친화적인 거래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바이낸스 선물 거래 쓰시는 분들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유가 왜냐면 약간 우리나라한테는 좀 친화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나쁠 건 없는데, 거래량이 많아서 나쁜 건 없는데, 트레이딩을 좀 해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다 주머니에 한 100억씩 넣고 10억씩 넣고 거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저같이 그래봤자 뭐 1억 미만 정도만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선물 거래 말고 선물 거래를 1억 미만으로만 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를 굳이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충분히 여기도 10억도 사용합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0억 트레이더가 바이비트 사용하는 거를 많이 봐요. 어느 정도 10억도 해소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세계 3위이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친화적이지 못한 곳에 굳이 안 가고 나한테 좀 친화적인 곳에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개인적으로 FTX 거래소를 사용하다가 믿음한 거래소 좀 찾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 이 중에서 어느 걸 해라라고는 추천은 안 해요. 1위에서 한 10위 정도죠. 1위에서 한 10위 정도 안에 있는 거래소만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 바이낸스는 이제 1위.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약간 복잡한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대신 돈이 여러분들이 엄청 많다 그러면 바이낸스. OKEX는 추천 안 합니다. 쓰겠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바이빗 같은 경우에는 순위권 3위면 굉장히 높은 거래소죠. 거기에 한국 담당자들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는 한국말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영상은 도움이 되셨나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영상과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우측 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내일 아침은 떡상.